네, 큐브의 키워드는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끔찍한 사건,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모 집에 맡겨졌다가 숨진 10살 여아, 그러니까 가해자로 알려진 이모와 이모부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모진 학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대로 이 부부는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다가 숨지니까 욕조에 빠졌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아동 학대 사건을 저희가 또 처음부터 다루게 됐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10살 여아가 욕조에서 숨졌다라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부부는 긴급 체포된 상황이고요.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모에게 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모 집에 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같이 살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학대를 의심했던 의료진 신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온몸에 이제 멍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뭐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은 없지만 특히 첫째 이모는 가끔 봤는데 학대 정황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나 신체 상태가 학대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나아가서 살인죄 성립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는 어떻게 보호 조치 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지금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검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이모 부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혹여라도 친자식에 대한 학대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죄를 수사 중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추정되는 어떤 도구라는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걸로 근데 때린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멍자국이 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 경위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익사 가능성보다는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보여서 막 굉장히 여러 차례의 학대가 계속 있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이를 신고한 게 살펴보던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는데 경찰이 바로 이 부부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사인이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추정되는 혐의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 아동학대 치사이지만 지금 이 아이의 이제 몸에 남은 흔적들을 보면 굉장히 멍자국이 심하다. 예. 허벅지 안쪽이 거의 다 시커멓게 이렇게 멍이 들어 있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손목에 결박 흔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아이를 욕실 안에서 뭐 과거에 있었던 이제 물고문 비슷하게 했으면 아마도 사망 가능성 예컨대 애가 숨을 못 쉬면서 뭐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만약에 이제 학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살인죄까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자기 아이들을 본인들이 케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과 떨어진 경위가 어떤 경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카라는 이제 10살짜리 아이를 맡게 됐는지 하는 경위도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10월 달부터 이런 종류의
학대가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학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 중에 주변에서 혹시 신고가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에도 지금 이 사건이 또 다른 이제 뭐 빈틈을 시사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되지 않을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런 학대가 벌어지고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동 학대를 넘어서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살인죄 이런 부분들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여부들이 다뤄지곤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실제 살인죄가 검토되려면 실제 적용이 되려면 어떤 여건들이 어떤 고의성 여부가 판단이 돼야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여부들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10살 아이에 대해서 욕조에 얼굴을 여러 번 담그는 행위는 사실 영화에서나 뭐 60년대, 80년대 고문한 현장을 보는 것과 유사한 범죄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가 신체적인 어떤 위험성이 없었을 것이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범행을 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학대 행위, 특히 멍이 많이 들게끔 때리게 한 행동이 어떠한 외력이나 어떠한 도구로 이용해서 때렸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부검 결과 예. 사인이 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다른 원인과 다른 충격에 의해서 아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욕조에 빠뜨렸을 개연성도 우리가 보고 그 사망 추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10살 아이에게 큰 어른들이 큰 외력의 충격을 줬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숨을 못 쉰다던가 이런 경우에 나아가서 학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수사를 이뤄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이게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지금 뭐 즉시 신고가 되는 뭐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요. 인명피해가 나기 전이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이 아이를 학대를 한 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웃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고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경찰이 즉시 투입이 돼가지고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만 있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모, 친부와도 함께 살지 않아서 충분히 이제 뭐 보호시설로 보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럼 아마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종류의 조기에 개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철저히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인이 사건과 연관을 해가지고 그럼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벌금을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률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문제는 아직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또 터진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빨리 지금 이제 입법안들 올라왔던 거를 뭐 한 번에라도 지금 즉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건은 또 한 가지 좀 궁금증이 드는 게 10월이면은 10살이면은 아직 학기가 방학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아이의 거주지가 이렇게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모랑 함께 사는 이런 거주지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럼 아무런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뭐 사건이어서 돌이키기 어렵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아동의 보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이 도대체 어느 이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방기돼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아마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빈틈이 어디 있는지가 좀 더 확인이 돼야 이야기를 뭐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학대 관련된 사건 또 아이가
생명을 잃는 사건 이후에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는 훈육이란 핑계를 댑니다. 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육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소변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손목을 묶고서는 물고물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야말로 그런 종류의 이제 보통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진술을 아주 잘해요. 피해 아동은 진술을 잘 못하지만 예. 그러다 보면 수사가 진술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 수사야말로 진짜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사실은 수사 절차를 좀 많이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아동학대는 그런 전담 기구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전담 조사하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경찰 안에다가 새로 개설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게 돼서 참 안타깝고요. 지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